네, 북새통 오늘 북리뷰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맛이 OKR 이 책인데 책 제목이 OKR 좀 특이하죠. OKR이라는 용어가 낯서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본 말일 거예요.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창업 관계되신 분을 만나보면 보편 명사로 그냥 써요. OKR 방식으로 뭐 했습니다. 우리 지금 회사의 계획 수립은 OKR 방식으로 했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일상 용어처럼 막 써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창업 관계자들 모이면 OKR. 우리는 OKR 방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창업과 관련된 분들은 이제는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가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부제도 그렇지만 구글의 회사에서 처음에 목표 수립하고 이거 할 때 OKR 방식으로 했거든요.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 대표 같은 경우는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하시고 꽤 규모 크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 기획을 할 때 기획부서에서 원래 1년 전에 계획을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창업을 하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체계적인 계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전년도 사업 계획을 없고 항상 뭐가 이 제품이 바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전형적인 기업체에서는 플랜 작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했던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OKR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전통적인 사업 계획이나 플랜을 잡는 것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그다음에 영향력을 큰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일상 개인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가 이게 설명하고 브레이크 타임 가진 이유는 실제 개인의 OKR을 잡아보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해보면 좋겠더라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OKR 이전에 이제 배경되는 지식으로는 휴로패커드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시작된 MBO 방식의 기업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이게 경영학 책에서는 항상 나오는 방법론 중에 MBO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비전을 딱 보여주고 그걸 잘하도록 격려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서 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목표를 제시해주고 우리 저거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장군으로 알려진 조지 패튼 장군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말고 큰 비전을 품게 막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내는 것은 본인이한테 격려해갖고 막 이루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그런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조지 패튼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말고 그러니까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꿈꾸게 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것을 잘 진행했는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 우리 창업하면 이런 얘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교수님 창업 아이템 하나 주세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농사짓는 교수님 내가 농민들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하는데 어렵게 비즈니스 모델 그만 얘기하고 그냥 뭔 작물 심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창업하시는 그냥 무슨 사업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얘기했 대만 갔다 오신 아이디어가 막 쏟더라.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실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무리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시키는 사람과 성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핵심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영감을 주고 영감 준 거에서 비전을 세우고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이 그 목표를 향해 몰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팀 전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갖는 것.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동료들과 일하다 보면 우리 저거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상황 체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몇몇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저 목표를 향해 다 매진해도 시원찮을 때 이 사람 따로 가고 저 사람 따로 가고 그게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기업체가 체계적으로 쓰는 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막 생겨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OKR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OKR은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O가
오브젝티브, 목표. 예를 들면 끝내주는 게임을 만들자 뭐 이런 게 오브젝티브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감성적인 거를 하죠. 뭐 이번에 뭐 어디 끙짝이자 뭐 이런 슬로건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그다음에 KR은 키 리절트가 되죠. 키 리절트. 핵심된 결과물. 그러면 이 목표를 수립됐다는 것, 목표를 이뤘다는 것을 뭘로 평가할래? 이때는 정확하게 수치적인 걸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끝내주는 게임을 내놓자라고 얘기했다면 일일 다운로드 개수가 2만 5천 건이 되면 그 정도 성공했다 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일 수익이 5만 달러, 한 6천만 원 되는 거죠. 일일로 6천만 원 매출이 오르면 성공했다는 보자. 그 기준을 정해주는 기준. 끝내주는 게임이 만났으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키 리절트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재미나는 케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히포메네스와 아탈란타의 경기, 노엘 아레의 그림인데요. 아탈란타가 엄청나게 달리기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갖고 너 얘 결혼시키려고 막 하니까 나보다 달리기 빠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결혼하겠다. 뭐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제 히포메네스가 이제 같이 이제 이 여인을 얻고 싶어서 왔더니 역시나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금을 달리게 할 때 그 앞에 뿌려넣죠. 그랬더니 이 아탈란타가 그 금에 혹해갖고 죽는 장면이에요. 네. 그 죽는 사이에 그 히포메네스가 경기에 승리했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금을 얻게 돼서 좋았지만 결국은 뭐 했냐면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표에 매진 듯이 현천할 때 거기에 자잘한 이득이 되는 것 때문에 원래 목표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핵심으로 목표로 세운 거 위에 자잘한 중요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팀원이 5명이 동업했다, 3명이 동업했다 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같은 마음이었지만 하다 보면 매일매일 확인 안 해보면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도 열심히 하고 딴 사람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같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GS 경영연구소도 있지만 자주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 맞아 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데 다들 바쁘게 하는데 다 따로 국밥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창업 기업일수록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시스템의 체계를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따라서 OKR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잘 설정하자는 건데 이때는 목표를 좀 과감한 목표를 좀 성취하기 어려운 정도. 근데 어느 정도 어려우냐? 가능성 한 50%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성공할 과제야? 이거 성공률 한 50%밖에 안 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요번에 다이어트 뭐 15kg 빼기 뭐 이 정도. 엄청나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예. 이준영 소장님도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막 했는데 그때 3개월 동안 목표를 얼마 빼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적하더라고요. 안 보이고 연락 안 하고 잠적 두절 뭐 예, 중간에 포기한 거죠. 포기. 이게 이제 50%의 확률을 가진 그런 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전할 과제. 그러니까 저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보통 3개월 정도 하라는데 3개월 뒤에 모습을 그리는 거야. 3개월 뒤에 내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몸에 관련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역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목표를 딱 잡는 거예요. 이 정도 3개월 정도 할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과감한 목표를 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그 목표를 그 다음에 핵심 지표를 정하는데 이때는 팀원들과 토론회 수정 거쳐서 하는데 뭐 1인 기업 같은 경우 혼자 정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레스토랑 공급업체에 고품질의 차 제공업자의 인식을 심어주기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핵심 결과 지표를 보통 3개 정도를 정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품이 좋은 인식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 한번 고객이 사갔던 사람이 재주문할 일이 10명 중에 7명은 하도록 하자. 70% 그런 목표. 두 번째 직접 재주문을 하는 경우가 한 50%는 되게 하자. 그래서 수익이 25만 달러는 발생하도록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고. 예를 들면 레스토랑 공급업체에 직접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전화로만 주문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그러면 거기에 온라인 주문율이 재주문하는 게 80%는 온라인으로 들어오도록 한다. 그때 만족도는 한 10점 만점 중에 8점은 받도록 하자. 그래 전화 문의는
대수수는 50% 이하로 좀 기존보다 좀 줄이도록 하자. 10통 왔으면 한 5통화만 오도록 하자. 이런 게 목표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목표 설정하고 거기에 세부 지침들을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마다 주간 점검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부터 세우냐면 목표부터 세우는 거죠. 저 1번. 목표 세우면 그 밑에 이제 핵심 결과지표를 하나씩 세우는데 핵심 결과지표는 제대로 했을 때 실행 가능한 것,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실행되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 보면 15/10 있죠. 뭐냐면 한 50%의 확률을 가진 걸로 목표를 딱 정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한 50%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목표 설정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가능성이 낮게 잡은 거 이런 것들도 안 좋다는 거예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 50% 정도 되는 걸로 잡아지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밑에 건전성은 뭐냐면 이거 목표를 실행하는 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까 팀 내 분위기가 개판돼. 이런 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퇴근 막 맨날 늦게 해서 과로해. 이것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삶의 피폐가 돼.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를 이루긴 이루지만 이런다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고객 만족도를 놓친다든지 아니면 팀의 건전성, 팀 분위기 깨진다든지 이런 게 안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코드 건전성은 여기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그 프로그램 코딩을 제가 좀 다른 사람 자기 악의적으로 짜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죠. 뭐 퇴근은 그래도 6시에 한다. 뭐 이런 거. 이거 한다고 주말에 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특히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사실 좀 여유 있게 삶 살려고 귀농귀촌하는데 더 힘들어.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도시 살 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그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추구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또 정경님 같은 거는 우리 아기와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는 거 이런 것들. 아내와 특별한 뭘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건전성에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수립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지침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건전성에 놓으면 목표는 수립하지만 내 거는 놓치지 말겠다 이런 것들로 같이 겸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요번 주에 할 일들을 적는 거예요. P1은 진짜 중요한 거, P2는 중요한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번 주에 해야 될 것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 뭐만 노력해? 요 적어놓은 P1, P2만 몰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것저것 중구난방 막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3개에서 5개를 요번 주에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향후 한 달간 발생할 가능성인 중요한 일들을 적는데 것은 이제 팀원들과 같이 적어요. 적으면 뭐냐면 나랑은 관련돼 동료가 중요한 거래가 있어. 중요한 고객을 만날 게 있어.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들을 그때 한 달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왜냐면 어떤 행사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야. 근데 B나 C는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주관 안 하기 때문에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팀으로 활동하다가 우리 그때 다 참석하기로 한 건데 저 사람 빠지면 또 서운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주로 요 정도를 체크하자는 거죠. 특별히 동업자인 관계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동업으로 하신 경우 있잖아요. 동네에서 동업으로 해요. 그러면 믿고 너는 잘하고 나는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게 냅킨처럼 생겼잖아요. 냅킨. A4지 한 장에다가 찍찍찍 근 다음에 요번 주에 했어야 될 일 점검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유지할 거 유지 못했나 보고 그다음에 금주에 했었던 일 리스트 적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한 달 동안 일어날 일을 이런 정도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매주. 좋겠죠. 예, 얼굴 표정이 좋으세요. 예, 좋으신 거라. 근데 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목표들이 각자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기업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정하지 않거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목표를 못 정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표를 정하세요. 우리 목표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있더라. 중요한 우선순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하고 집요하게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팀이 와야 되는 것은 이 문제 갖고 지겹게도록 얘기를 하고 해야 돼. 근데 딴 데 가면 그만 그때 그랬던 게 그 말 맞아 잊어먹거든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면 잊어먹어.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했냐?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죠. 링크드인 CEO인 제프 와이너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그 말을 하기가 지겨울 쯤에 야 대사야 다른 사람이 듣기 시작한다. 제가 이제 하도 그 액션러닝 막 할 때는 배느실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된다고 막 하니까 우리 학생들 되게 지겨워요. 성찰하면 막 싫어하고 A4지에 쓴 걸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술자리 갔는데 마치고 갈 때 뭔가 포스트잇에 배우고 느끼고 실행할 점을 안 적으면 좀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가 돼야 이제 하산해도 좋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모임에 갔더니 항상 마음에 성찰을 해야 될 느낌, 부담감을 막 가져. 정경님 성찰하시잖아요, 맨날. 그래서 뭐 가족과 모임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가족과 모임 따님과 얘기할 때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거기 카페에 오셔서 마치 오늘 우리 카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성찰해 보자. 그리고 따님과 이렇게 포스트잇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적고 배늘시를 하고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진짜요? 예. 나중에 한번 카페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요하게 철저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팀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스타트업이 중간에 팀이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와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딴마음 품게 되고 딴마음 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같은 마음이 돼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겨울 정도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한 툴을 아까 OKR을 기반으로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뭐 신변잡기 답답만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일을 완수하기 위한 세부 플랜, 계획들을 수립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합시다. 그냥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일해야 열심히 한 거야? 도대체 오늘 출근해서 어디까지 해야 잘한 거야? 그럼 내가 목표를 완성해서 퇴근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계획들이 없으면 열심히 해도 잘하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바쁘게 일을 다 바빠요 사실. 저보고도 이제 연구전인데 왜 이렇게 바쁘냐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제가 너무 요즘 바빠갖고 백수가 과로사 할 것 같다. 막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지금 제가 대전에서 막 강의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휴게소에서 모시고 왔더니 지금 사실 정신이 몽롱해요. 지금 아직도 제가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운전하다가 좀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뭘 못하면 진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여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사람을 딱 보니까 진짜 하루에 바쁘게 살았어. 근데 진짜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안 중요한 일도 가득 차게 됐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일, 급한 일, 이거에 정리가 안 돼 있더라 이거죠. 사실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버리게 된다면 그는 저희가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음을 더 짧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OKR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체라고 하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토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사명이 있는데 세상의 정보를 정리해서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구글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세상 어디보다 싸게 쉽게 물건을 공급하겠다. 그랬더니 아마존은 뭐 드론으로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네가 주문하려고 했었잖아. 내가 주문하기 전에 물건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도 막 해주고 있고 진가라고 이제 저거 알잖아. 저기 게임으로 세상을 연결하자라고 하는데 이 사명, 인생의 사명, 개인의 사명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한 5년 정도에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는 것이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이거에 몰입하는 뭐 인생을 살고 싶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5년 사이의 일정들은 그 5년을 위해서 다 거기 몰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에 뭐에 집중하고 시간을 썼는지 몰라. 특별히 연수가 좀 되신 분들, 인생의 절반을 산 분들, 제가 이제 올해 52이잖아요. 제가 인생 100살 중에 딱 절반 살았다고.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 그러니까 살아왔던 시간 이게 제가 이제 104살까지 살 계획이기 때문에 절반 살았잖아요. 52세니까 이제 앞에 52년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나머지 52년 동안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기 때문에 시간을 또 잘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시니어 이런 분들은 시간 아끼려고 뭐 그 횡단보도 불 받기 전에 막 뛰어가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르신들 마음 급해갖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간이 남은 인생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뛰어가셔서 그다음부터 천천히 걸어가셔.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전에 그러니까 막 조급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인생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러느니 OKR을 설정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플랜이 뭐고 남은 인생 동안 뭘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을 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특별히 앞으로 5년 동안에 뭐에 좀 집중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라고 세팅하고 그거에 몰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명은 이런 문구로 적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치 제한으로 시장에서 고통을 줄인다, 삶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예를 들면 뭐뭐뭐를 함으로써 가치 제한은 뭐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뭐뭐를 함으로써 시장이라는 것은 대상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의 무엇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겠다. 어쩌면 사람이 인생에 누구를 기여하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바탕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누구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무엇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패턴으로 적어주는 것이 되게 좋더라는 거죠. 회사를 차려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좋더라라는 게 기본적인 사명의 정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세부 사항들이 나오고 있죠. OKR 기본 원칙은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명 수립을 쓴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목표는 약간 질적인 요소입니다. 좀 질적이고 영감이 주는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나고 야식찬 목표, 은어를 사용해도 좋대요. 뭐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신난 표현. 근데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제가 좋냐? 한 달에서 분기.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게 한 석 달 정도, 한 3개월 정도의 목표를 잡아보는 거죠. 지금부터 3개월 잡는다 치면 2월 달까지잖아요. 그럼 내년 2월 달까지 내가 이 정도는 돼 있으면 좋겠다. 이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추천드립니다. 자기 몸무게 10%를 줄이기 뭐 이런 거. 네, 성공해봐서 그거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우습다는 얘기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인생의 목표들을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한 3개월 동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잡아보자는 거죠. 잡아보고 그 좋은 목표는 거죠. 경남의 기업 대상 커피 시장을 장악하자. 다음 분기에 끝장내 거래를 하나 추구하자. 그러니까 신규 거래선을 이번 분기 내에 하나 뚫자. B2B 거래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산 A라는 업체랑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업체랑 신규 거래를 하나 뚫자. 이 정도 거래. 그러면 나쁜 목표는 뭐냐면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게 나쁜 목표예요. 판매 시차 30% 증가, 사용자 수 2배 증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밑에 들어가는 핵심 결과 지표이지 목표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부 지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핵심 결과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핵심 결과 지표는 주로 양적인 지표를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50% 이룰 수 있는 확률로 정하라는 것. 이때 핵심 결과 지표를 만들 때 주요 써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표 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해야 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몸짱이 되는 게 3개월 내에 몸짱이 될 거야. 그럼 몸짱의 기준이 뭐야? 그러면 나오죠. 몸무게 몇 킬로, 체지방률 얼마,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목표단 3가지 증거물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참여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 성장이 있는지, 아니면 고객 수가 늘었는지, 아니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됐는지, 성과, 질, 제품의 질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하나에 대한 목표를 3가지 지표로 물어봐서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공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최소 기능 제품, 이게 프로타이핑 제품이잖아요. MVP라고 얘기하는데 중장년 들으셨으니까 MVP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거라 믿고 훌륭한 MVP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을 출시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핵심 결과 지표 첫 번째는 일주일 내 40% 사용자가 2배가 돼서 돌아. 그러니까 MVP가 너무 좋았고 일주일 내에 2배가 느는 거예요. 고객이. 두 번째 지표는 추천 지수 8점. 그래서
한번 써봤던 고객이 이 제품을 얼마나 추천했냐 했더니 추천지수 8점, 10점 중 8점 꽤 피드백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환율 15%. 이건 뭐냐면 기존에 다른 제품 쓰고 있는데 그 제품 쓰던 사람이 우리 제품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한 15% 넘어오더라.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내주는 MVP를 만들었다는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주는 제품을 만듭시다. 끝내주는 성과를 얻읍시다. 이 끝내주는 기준을 이 핵심 결과지표에 수립을 하는데 최소 몇 개? 3개. 몇 개 한다고요? 3개 정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부서의 OKR은 그게 전체 회사의 OKR과 연동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팀원이 5명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개별 목표를 OKR을 정하면 이것이 그 5명의 전체의 OKR과도 연관관계가 있도록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회사인데, 같은 동아리인데, 같은 조직인데 개별과 목표 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은 그 주에 할 거를 점검하고 같이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축하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더니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축하하는 자리. 그러니까 금요일 날 딱딱한 분위기가 되면 안 좋다는 거죠. 격려하고 수고했네요. 그 다음에 또 반성도 하고, 요번에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은 잡았지만 못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일주일치 목표를 수립하고, 금요일 날 돼서 다시 평가할 때 이때 분위기 어떤 분위기? 축제 분위기로 평가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을 추진하고 몰입을 하면 3개월 동안에 그 조직체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창업대학원 다니시면 액션러닝 방식의 수업을 많이 들었잖아요. 보니까 액션러닝에서 하는 기법들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같이 팀빌딩도 하고, 같이 그 포스트잇 같이 붙이고, 비전도 같이 세우고,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하면서 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 동안 해서 플랜을 잡을 때 좀 재미나고 액션러닝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수렴도 하고, 이런 작업들로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품 개발을 한 경우라면 OKR의 목표 대신 가설로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번에 이런 고객은 이런 제품들 좋아할 것이야. 어떤 고객 니즈를 갖고 온 고객은 이런 솔루션을 좋아할 것이야. 이렇게 목표를 가설로 세워서 수립해도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가설이 나왔잖아요. 가설이 사실은 목표를 가설로 바꿔서 해도 좋겠다. 그래서 제품 개발할 때 OKR은 이 기능을 신규로 도입을 했을 때 도입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신제품이 출시하는 MVP 제품이 잘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 무슨 기준으로 평가할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게 다 됐으면 저희가 점검하고 보고하고 과정 개선해야 되는데, OKR 현황 점검할 때는 항상 회사의 OKR 안에는 자신감 지수, 아까 50%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지나고 났더니 달성 안 했으면 달성 안 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우선순위 업무와 달성 현황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목록도 정리하고, 이때 장애물 되는 요인들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황들 메모해갖고 평가하는 지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OKR 프로젝트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주로 언제 잘 안 되는가 봤더니, 한 분기에 너무 많은 목표를 잡을 때, 그러니까 너무 목표가 많으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주 단위로 세우면 좀 힘들고, 이거는 어느 단위로 하는 게 좋겠다? 석 달이 기본 세팅, 석 달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특별히 여기 재미난 게 뭐냐면 금요일날 축제 분위기로 안 끝날 때 이게 망가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OKR과 업무평가는 뭐냐면 우리 목표를 통해서 성공을 정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방향으로 나갈 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책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OKR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OKR로 하다 보니까 조직체를 애자일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이런 표현을 같이 많이 써요. 애자일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쓴 거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팀을 애자일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코치가 와서 뭘 활동하는 방식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코치가. 그러니까 과장, 팀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회사 운영하듯이 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자는 애자일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애자일 방식으로 운영할 때 그때 평가 지표를 OKR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연사처럼 막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개념의 경영 혁신 기법인 OKR 기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